자, 이번 순서는 쉽고 재미있게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생생 법률 상담소 시간입니다. 흔히 부부 간의 연은 끊을 수가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을 수가 없는 천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 뒤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아주 현명하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결혼.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혼 그 후에는 우리 자녀가 남겨지기도 합니다.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이혼 후에 정해진 양육비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혼 후 시작되는 또 다른 분쟁. 현명한 법적 공방을 위한 법률 정보.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생생 법률 상담소에서 만나봅니다. 엄마 왔어. 엄마 안녕. 잘 있었어? 5살 난 딸을 키우는 워킹맘 아내. 보고 싶었어? 남편은요? 근데 왜 이러냐 이게 집이? 꼬라지가 왜 이래? 아빠는? 게임해. 게임해? 너 뭐하냐? 너 자기 왔어? 남편은 실직 후 집안일을 담당하기로 했건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안. 나 지금 중요한 일 중이라. 중요한 게 게임이야? 아, 집안 꼬라지가 왜 이래? 나 지금 승급전 중이라고. 조용히 좀 해 좀. 승급전이요? 부부가 매일 아니고 게임만 엄마 아들 하는 같은데요. 남편 때문에 아내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가는데요. 게다가 엄마 나 배고파. 세아야, 아빠가 밥 안 차려줬어? 결국 퇴근한 뒤에도 아이의 밥은 아내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잘 먹네요. 근데 배고프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아빠는 싫어. 아빠 싫어? 왜? 맨날 게임하고 여기 이야기하면 혼나. 좋네요, 또. 아빠 어? 밥줘. 부엌에 뭐 음식 있으니까 갖다 먹어. 나 배고파. 아빠 좀 바쁘다니까. 가정주부가 되기로 한 남편. 그러나 집안일은커녕 아유. 아이 돌보기에도 소홀하기만 합니다. 조심. 다칠 텐데. 결국 아내가 뭔가를 결심했는데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애 키울 테니까 다달이 양육비나 줘.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돈이 어딨어? 아니 어떻게든 벌어야지. 내가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일부러 그래? 백수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아내.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요. 보통 양육비는 두 가지 요소로 정해지는데요. 부모의 소득 합산액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월 소득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받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정부 보조금, 연금, 이자 수입 등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참작을 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부부라 할지라도 최저 양육비는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생생 법률 상담소를 찾은 한 여성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5년 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는데요.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이렇게. 이렇게. 양말이 금방 났다. 엄마가 미안해. 일단 오늘만 신고 가자, 알았지? 늦었으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는 의뢰인.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요. 결국 어렵사리 입을 뗍니다. 난데 그 양육비가 안 들어와서 전화했어. 미안해. 이번 달에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이 없어. 다음 달에는 꼭 준비할게. 전 남편에게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뭐 전 남편도 사는 게 힘들구나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네. 하시네요. 알고 보니까요. 네.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의 진실을 목격하게 됐답니다. 뭐죠? 왜요? 아니, 화기애애한 시간을 뭐야? 보내고 있는 한 가족. 아이고 우리 우주님. 어머. 재혼을 바로 전 하셨어요? 남편이었는데요. 돈이 없다는 말과는 달리 골프에 어. 세차에 해외여행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연기 잘하시네요. 매일 양육비가 1억이야. 다 내놓으라고. 나 주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에다가 그게 돈이 없는 거냐? 야 그거 내 돈 아니야. 아내 돈이지. 야 내 명의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이혼한 전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어쩌죠? 연기한 거네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비양육자는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하면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10년이 다 되도록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청구해소를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혼 후 불거지는 또 다른 전쟁.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부간에 서로의 길을 가게 되기로 했다라도 여전히 자녀의 아빠하고 엄마인 건 변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슬프기도 했던 사연들 만나봤습니다. 이런 경우들이라면 정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결정한 다음 남아있는 자녀를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정보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 변호사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양육비 수령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80%에 달한다고 해요. 참 씁쓸한 통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부모 양쪽에 있는데요. 이 간혹 양육비를 주는 것을 대단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비양육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강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네. 이제는 출국 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정지, 또 형사처벌의 근거까지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만나본 영상 속 첫 번째 사연에서는 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혼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유학을 간다든지 또 이제 예체능 등의 특수교육으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 자녀 양육 환경이나 교육 환경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정을 법원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의 치료나 큰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있어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을 추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비양육자에게도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하다든지 실직해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라면 반대로 양육비가 감액되는 상황도 될까요? 그렇죠.
이 비양육자는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양육비라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당장 돈이 없거나 쓸 곳이 있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다면 이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요. 이 양육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양육비가 어떤 경위로 정해진 액수인지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육비를 산정하는 주된 기준이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봤던 두 번째 사연처럼 이 비양육자가 이 사업자 명의를 재혼한 아내의 명의로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 재혼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나 기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명의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또 갖고 있던 집이나 토지,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더 이상 월세 수입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매매에 따른 대금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생생법률상담소에 의뢰를 해온 의뢰인의 사연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이혼하신 남성분인데요. 이혼의 원인이 아내의 도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박. 근데 아내가 아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을 위해서 좀 일을 맡고 싶은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양육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고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을 임의로 맡게 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이 민법 837조 2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와 만나고 또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는 자녀와 면접 교섭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권리는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양육자가 이제 정신질환이나 뭐 알코올, 도박 중독,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자녀가 정서적 불안이 있어서 면접교섭이 어렵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든 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네. 계속된 요구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마음 같아선 SNS에 신상을 공개하고 1인 시위라도 벌이고 싶은데 네.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또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 사안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을 적시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인격을 훼손하게 된다면 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이 개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 형사 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그거는 네. 아니고요. 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워킹맘, 워킹데디라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비를 받으셔야죠. 우선에는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비양육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 직접 월급에서 양육비 일부를 달라는 직접 지급 명령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 알려주신 이지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